영업 오픈 직전에 3, 4분 전에 매장으로 통보되었고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이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지난 13일 결국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이 없어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여파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거였죠. 다행히 지난 15일 밤 대주주 MBK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이 그 2천억 원을 지원키로 잠정 합의하면서 당장 닥친 고비는 일단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회생 절차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열렸을 뿐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 대체 이 혼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요? 사실 대형마트 위기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신선식품은 새벽 배송으로, 생활용품은 다이소로, 급한 물건은 편의점으로, 주말 쇼핑이나 식사는 백화점으로 향하는 구조 변화 속에서 대형마트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거듭했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홈플러스만 향했을 리 없습니다. 위기가 지속하면서 이마트도 2024년에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마트도 적자 전환 속에 희망퇴직까지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이마트는 그룹 차원의 투자와 사업 재편으로 다시 흑자 기조를 회복했고 롯데마트도 해외 점포 수익과 국내 프로모션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실적이 호전됐습니다. 반면 홈플러스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형마트 3사의 매출 감소폭은 총 1조 8천억 원이 넘는데요. 이 중 홈플러스 한 곳에서 빠진 매출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렇다면 왜 홈플러스만 이렇게까지 달랐을까요? 그 답은 2015년 홈플러스 새 주인 등장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 유통기업 테스코가 한국 사업인 홈플러스를 매각했는데 이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한 곳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해서 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 투자회사입니다. 태생적으로 기업 자체의 미래 청사진보단 투자 수익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MBK는 애초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이미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약 4조 원을 빌렸습니다. 직접 투입한 돈은 3조 원 남짓에 그쳤죠. 이른바 차입 매수 방식인데요. 홈플러스를 사기 위해 낸 빚을 홈플러스가 영업해서 갚아야 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역시나 MBK는 인수 직후부터 홈플러스 본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빚 갚기에 열중했습니다. 전국 매출 상위 1위였던 경기 부천 상동점을 포함해 점포 23곳에 문을 닫고 14곳을 매각 후 재임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MBK가 현금화한 홈플러스 자산은 4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홈플러스의 재투자한 금액은 8천억 원에도 못 미칩니다. 알짜 매장을 팔아 확보한 현금이 미래 대신 빚과 고정비를 감당하는 데 투입된 겁니다. 투자 없는 매장은 노후화하고 새로운 경쟁력도 찾지 못하죠.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가 높이려 한 기업 가치엔 투자 수익만 있었을 뿐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성장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홈플러스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파산 수순을 향해 달려가던 홈플러스는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습니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회생 절차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정상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홈플러스 경영이 어려워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할 가능성도 높다. 중간에 뭐 배당 같은 걸로 많이 빼갔으니까 수익이 찼을 수도 있어요. 목표 수익이. 문제는 경영 실패의 결과를 겪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홈플러스엔 12,000여 명의 직원과 4,600곳이 넘는 협력업체가 연결돼 있습니다. 입점 점주와 지역 상권의 아픔도 광범위합니다. 연계된 기업들까지 하면 수십만에 이르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니요,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통보가 못했다고. 네. 계속 이 과정을 다 언론으로만 그렇죠.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입소문, 소문으로. 아니 막막했죠. 막막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무턱대고 나간다 그러면 완전히 밑바닥 생활이랑 마찬가지. 나간다 그러면 어디 할 저기가 안 돼요. 사실은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영업 보상, 시설 보상, 그리고 보증금. 저희는 다른 게 바랄 게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홈플러스 앞엔 막판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이해관계 속에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끌어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사모펀드의 롤이에요. 사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MBK가 사모펀드의 취지에 안 맞는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되도록이면 평가하고 지나치게 뭔가 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페널티 많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규제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사모펀드 경영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 남은 질문입니다.